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4-2 39189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미지급 장애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애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는지 여부 적극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7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3호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 내용 미지급 보험급여 제도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장애급여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재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이러한 미지급 장애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애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 중 장애급여와 같은 급여는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어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강한 반면 사회보장적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둘째, 미지급 장애급여 수급권은 이미 장애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권리의 청구 또는 지급이 지연된 상태에서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특히 강하므로 상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이 제58조 제1호에서 장애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장래에 향하여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보험급여 수급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보험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과 법적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산재보험법 제65조의 각 항 중 제3항만을 준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수급권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의 괄호 부분에서 미지급 유족급여의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유족에 대한 일시금 형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그 수급권을 이전시키는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이 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족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하여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된다. 넷째, 미지급 장애급여 수급권이 그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이 사망함과 함께 그대로 소멸한다고 해석할 경우 미지급 장애급여 수급권의 지급 지연에 따라 그 수급권자인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채무가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지급 장애급여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시키더라도 산재보험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4-2 52519 판결 사건명 요양급여 비용 환수 결정 취소 9.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 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 징수금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설 명의자인 요양기관에 부과되는 부당이득 징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9. 국민건강보험법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재량 행위로서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 과정에서 개설 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의 각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 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따라 개설 명의자 등의 책임과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규정인 구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으로서 구의료법 2020년 3월 4일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료인인 개설 명의자는 실질적 개설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 이 점을 반영하여 구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위반 행위의 주체인 실질적 개설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개설 명의자에 관하여는 제90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 행위를 한 자로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부당이득 징수 규정의 법적 성질,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그 규정에 따른 처분 시 고려 요소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개설자는 부당이득 징수 처분에 따라 개설 명의자와 독립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되 개설 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이란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서 요양기관에 부과된 부당이득 징수금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징수금이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을 통해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 중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거쳐 정해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결국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로 하여금 개설 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 징수금은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으로 말미암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설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부당이득 징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4-5723 판결 사건명 장기 요양급여 비용 환수 결정 처분 취소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 비고 7에서 말하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의 의미 및 위생원이 아닌 종사자가 장기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세탁물 중 입소자의 개인 의류를 시설 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1년 12월 21일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위임에 따른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 직원의 배치 기준은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위생원을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위생원을 1명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고 7은 이에 대한 예외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 4 제6호 비고 7에서 말하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란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생원이 아닌 종사자가 장기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세탁물 중 입소자의 개인 의류를 시설 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 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1년 12월 21일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 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전액 징수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금액 전부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둘째,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에 쓰이는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환수 여부 및 범위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셋째,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장기요양 문제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사회보험 제도로서
그 재원이 보험 가입자인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보험료와 국가의 보조금으로 마련되고 있으므로 제8조, 제58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다. 넷째, 환수 대상은 그동안 지급받은 장기 요양급여 비용 전액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장기 요양급여 비용,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 요양급여 비용에 한정되므로 그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